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거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8월 1일 기준으로 1비트코인은 1375만 2천원, 이더리움은 42만 2,900원, 리플은 316.2원으로 지금 거래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초연결 디지털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암호화폐가 다시금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는 셈인데요. 블록체인은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이 내린 게임 체인저라는 소리를 들으며 젊은 층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오늘도 글로벌 현장을 찾아보면 한국의 판교밸리를 비롯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중국의 선전, 프랑스 스테이시옹 F 이런 글로벌 곳곳에서 밤을 잇고 많은 젊은 창업자들이 혁신을 위해 도전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노력에 정책과 제도가 보조를 맞추고 있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표적으로다가 ICT 선진국이죠.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통행식으로다가 ICO 규제가 된 이후에 관련 산업적 가치가 굉장히 외면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혁신을 갈구하는 창업가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융합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바라보고 균형감 있는 규제와 진흥 정책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ICT과학의 숨겨진 뒷이야기와 무궁무진한 미래 가능성을 언제나 새롭고 따끈하게 전달할 저는 로버찰리예요. 이번 시간 로버찰리는 블록체인과 트위터 해킹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난 7월 15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광적으로 사용하는 트위터가 역대급 해킹을 당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한 건 아니고요. 애플,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아마존 제프 베조스 CEO, 빌 게이츠, MS 창업자, 미국의 유명한 정관계 기업인들이 130명 정도가 트위터 계정이 무더기로 해커한테 털린 거예요. 해킹당한 당시 애플의 공식 트위터의 트윗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We are giving back our community. We support Bitcoin and we believe you should too. All Bitcoin sent to our address below will be sent back to you double. Only going to one for the next 30 minutes. 해커들은 이처럼 유명인 트위터 계정을 도용하면서 1,000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30분 안에 돈을 2배로 돌려주겠다는 그런 유혹성 글을 올린 뒤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비트코인을 가로챘는데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등의 트위터들도 비슷한 내용의 트윗이 전송되어서 악용되었죠. 미 검찰은 현지 시각 7월 31일 유명인 트위터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그레이엄 이반 클라크, 니마 파젤리, 또 영국인 메이슨 셰퍼드 기소를 했습니다. 클라크는 지난 7월 15일 유명인들의 트위터 계정 해킹을 주도했고요. 파젤리와 셰퍼드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사회공학적 공격 기법을 사용해 트위터 직원 계정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트위터 슬랙 채널 중에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트위터 기술 지원 도구 관련 자격증명을 획득해서 사단을 벌였어요. 트위터에 따르면 자격증명 외에 2단계 인증도 거쳐야 트위터 백엔드 인프라에 접근이 가능했는데 클라크는 이를 위해 트위터 직원을 대상으로 휴대폰 기반의 스피어 피싱 공격을 수행했고 백엔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들은 이렇게 130여 개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서 우리 돈으로 1억 1,900만 원, 미국 돈으로 1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사기 범죄에 활용했습니다. 이 젊은 해커들은 그런데 왜 블록체인 거래의 핵심인 암호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을 목숨 걸고 챙기려 했을까요? 미래의 가치를 본 것이라고 로버찰리는 생각합니다. 트위터 해킹이 다행히도 아직까지 국내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국내 서비스 중인 구글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틱톡 등 해외 IT 기업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응책은 확실한 게 있을까요? 결론은 현재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속수무책이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트위터처럼 해외 본사를 둔 경우에는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와 수사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응도 어렵습니다. 국내 해킹 사고 대응 기구는 과기부 산하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즉 키사에서 하는데요. 해킹 사고 조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격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키사는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키사가 해킹 사고 대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해당 기업, 해당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해킹으로 인한 이미지가 타격되고 정부 가진금과 고객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우려해서 이거에 소극적이죠. 사실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인터넷 통신과 IT에 의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셜미디어, 즉 SNS와 금융기관, 각종 통신 매체의 계정에 대한 해킹 피해가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안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초국적 그리고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될수록 강력한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하고요. 해커들도 목숨 걸고 방패를 뚫기 위해 나날이 이런 테크놀로지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유저들은 주기적인 암호 변경을 통해 해킹 위험을 감소시키고 일확천금과 같은 돈벌이 유혹에 대해서는 항상 해킹 영업을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블록체인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신뢰, 투명성의 차세대 인터넷 ICT 소프트웨어 기술이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노베이션을 하기 위한 오픈 체인입니다. 많은 산업과 융화되고요. 많은 기술과 접목되어서 새로운 방식의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 중인데요. ICT 전문가들은 광의의 ICT 분야, 즉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린 만큼 스마트 거래 등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체제 전반에 걸쳐서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40여 개 국가에서 100여 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프로토타입을 넘어서 실증 사례들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뉴욕 시간 오후 2시 10분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우울해하고요. 또 금융거래에 대한 투명성에 목말라 있는 순간에 암호학 전문가 등 수백 명은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뢰할 만한 전자화폐, 즉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완전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며 신뢰할 만한 제3의 기관의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이 발신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일에는 그가 발명하였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메일에 냉담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사토시 나카모토는 전문가들과 메일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자신의 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암호 전문가인 할 피시만이 나카모토 사토시와 꾸준히 의견을 주고받으며 비트코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는데요.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마침내 비트코인을 탄생시키고 최초의 노드, 즉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연결된 컴퓨터 하나를 노드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노드인 자신의 컴퓨터에서 최초의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장부를 만들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도 하면서 6일 동안 시험기간을 거쳤는데요. 할 피니가 비트코인의 2번 노드가 되어주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1월 9일 할 피니에게 10 비트코인을 전송하였고요. 이것이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최초로 구현한 가상통화였는데요. 비트코인에는 화폐로서 가치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것 이외에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가상통화 거래 이외에도 다른 목적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를 가상통화 거래만 가능하였던 1세대 블록체인과 구별하여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출신이자 캐나다의 젊은 프로그래머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이더리움입니다.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을 쓴 돈 탭스콧과 알렉스 탭스콧, 형제간인데요. 블록체인을 신뢰의 프로토콜이라고 부른다고 이들은 정의했습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가 블록체인 기술의 뿌리인 비트코인을 제안한 배경에는 2008년에 9월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먼 브로더스라는 투자은행이 파산한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혼란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화폐와 자산 거래를 보증해주는 금융기관의 실패는 많은 금융인들과 또 기업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개인과 개인이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결제 프로토콜을 만들고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통화를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개인끼리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힘은 무엇보다도 투명성에서 나왔고, 거래 장부를 네트워크 참여자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이라는 기술적 특성은 특히 여러 주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때도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만들어 주었죠. 협업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고 그 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시간과 비용을 서로 절감시킴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물류나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분야가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고요. 이때는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보다는 허가받은 이들에게만 정보 열람을 허락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취약한 보안 체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거고요. 분배된 네트워크, 즉 디스트리뷰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한 신뢰성을 갖고 있어 프라이버시와 프로텍션과 시큐리티를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IBM은 위트레이드, 푸드 트러스트 서비스라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뢰를 쌓고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가불관계 구조로 빚어지는 갈등을 블록체인의 상호 기록과 보안 요소를 통해 제어하고 있는 것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혁신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삼성 SDS나 LG CNS는 서플라이 체인과 물류, 그리고 식자재 유통과 농산물 관리, 계약 체결에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트코인 거래량은 세계 3위고요. 특허 보유국은 3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 창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우리 모든 개인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블록체인은 새로운 혁신 성장의 베스트 트러스트 메서드, 즉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더 이상 거를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신기술과 신산업은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벽을 세운다면 오히려 그 벽 안에 우리가 갇히고 말게 될 것인데요. 금융, 거래, 물류, 교육, 유통, 공급, 선박 등 생활 속 모든 분야에서 블록체인은 이미 새로운 가치, 뉴 밸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은 미래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WWW, 즉 월드 와이드 웹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면 이제는 WWP, 즉 월드 와이드 블록체인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함께 블록체인을 뒷받침할 제도의 변화를 고민하고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하는데요. 암호화폐로 먼저 주목을 받았던 분장, 원장 기술 블록체인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죠. 지금도 블록체인으로 수많은 산업 분야들을 혁신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전문가, 의사결정권자, 사용자 및 엔지니어 등이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점과 기회를 끊임없이 논하고 교류하여 우리 한국이 블록체인 기술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로봇찰리는 블록체인 기술과 실용 방안, 블록체인 기반 보안 및 플랫폼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가보지 않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 분투 중인 블록체인 산업의 현장의 젊은 엔지니어 분들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리고 트위터킹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로봇찰리에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찰리는 더 따끈따끈한 ICT 과학 최신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